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유럽 딥스테이트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그 조직들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최근 보도하기를 미국에 4,800여 개의 은행이 있는데 그중 절반은 부도 위기다 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력 산업이 무기산업과 금융산업인데 이 가운데 금융산업이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고 무기산업 또한 중저가 무기뿐만 아니라 탄약과 포탄마저 만들 능력이 태부족이라는 사실들이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의 돈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지스함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려서 10년 안에 향후 100척의 군함이 필요한데도 이 대부분들을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미국 공군과 해군은 약 500여 대 훈련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FA-50이 선정될 가능성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의 F-35, 미국의 F-35 이 스텔스기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조기에 도태시키고 대신에 한국의 KF-21을 대량 도입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미국의 전투기 제작 능력 또한 대한민국에게 현재 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F-21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144대 1로 전투를 해서 완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하늘의 왕자, 하늘의 포식자 랩터 전투기 F-21을 약간 축소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키우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형 F-2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FA-50 이 경전투기와 KF-21 스텔스기가 서방 표준의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약 10년 후가 되면 유럽의 전투기 제작 회사들이 더 이상 전투기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산 전투기들은 대부분이 다 4세대 전투기들이기 때문에 4.5세대급인 KF-21 전투기가 4세대 전투기보다는 더 성능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게 시장에 풀게 되면 유럽산의 4세대 전투기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하게 되면 해외 수출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해외에 수출이 가능한 4.5세대,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한국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은 지금 현재 6세대 전투기를 다 개발을 다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6세대 전투기를 미국이 만들고 있어도 그 비행기는 너무 비밀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유럽산 전투기는 성능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도태가 되고 미국산 전투기는 수출이 금지가 되게 돼서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되는 이런 기술 이전을 해주는 이런 회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이제는 한국산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산 전투기는 너무 앞서 나간 그런 6세대 전투기라서
수출이 금지가 되고 또 유럽은 또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10년 후가 되면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의 전투기 시장 또한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가 되면요. 대한민국의 수출 주력 제품이 물론 반도체가 계속 유지도 되겠지만 자동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투기와 전투기 부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딥스테이트들이 그동안 전쟁 산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있어서 미국 민주당에서조차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략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는 딥스테이트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 이 딥스테이트들과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 딥스테이트의 입 역할, 즉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CNN조차도 시청률이 너무 하락하게 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겠다고 하는 등 언론들이 이제는 조금씩이나마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에서도 한상혁이라고 하는 방통위위원장을 검찰이 기소하는 등 언론 정상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미국에서 딥스테이트가 청소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도 총기 소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 검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비밀리에 설치했던 점,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서 그 자금을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세탁을 하여 비자금으로 만든 것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역시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는데 송영길과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0여억 원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당이 공중분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씩 비리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과 그 수하 쫄개들에 대한 수사들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인 민주당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의 민주당과 민노총도 역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좌익 세력들이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한반도 내에서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키운 영향이 많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의 좌익 역시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도 평양에서도 보위부원들이 시민들한테 맞아 죽고 집을 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하 반정부 조직이 수천 개 이상 적발되는 이와 같은 내전 상태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현재 오늘의 북한 내부의 시간입니다. 올해를 잘 넘길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지역 역시 미국과 일본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키워놓은 세력들을 악성 종양들이라 하겠습니다. 북한 지역에 통일교를 이용해서 러시아산 잠수함을 가져다 주고 통일교가 평양에
평화자동차 공장을 설립을 하였으며 일본산 CNC 밀링 머신을 반입하도록 허락해 준 바, 이 공작 기계로 말미암아 각종 미사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당시 북과 교류를 하면서 방송국 차량들을 북에 갖고 갔다가 그대로 놔두고는 수법을 통해서 위성 송수신에 필요한 첨단 산업용 반도체 및 위성 송수신 장비 등을 몰래 북한 지역에 넘겼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에 넘겼고,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또한 미국 내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북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와 자금 등을 지원을 하고 러시아 잠수함까지 제공하여 의도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 조성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는 각종 무기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병행하였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진영인 민주당 세력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내 좌익 세력들과 북한 지역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한 달에 우리 돈 500만 원을 버는 중산층들조차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들이 즐비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집과 차량들을 샀는데 갑자기 회사들이 줄 부도가 나니까 당장에 식량 살 돈이 없다는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서 병원에 가도 약을 구할 수도 없고 병원에 안 가도 죽고 가도 죽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름도 모를 악성 괴질,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인민해방군의 장성들이나 외교부의 고위 직원이나 혹은 고위 정치인들도 이름 모를 이유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인민폐 1000위안, 한국 돈 17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략 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미 굶어 죽었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은 대도시의 중산층들이 굶어 죽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상해시 공항국의 조난 자료가 해커들이라서 탈취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해킹 그룹들이 놀랬던 것이 중국 인구가 10억 명이 안 된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구문이 되겠습니다. 4, 5억 명이 이미 죽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도 중산층들이 굶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올라올 정도인데, 이미 하층민들 한 달에 1000위안 미만으로 살던 그와 같은 기층의 농민들이나 하층민들은 이미 4억에서 5억 명 정도가 이미 사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리들은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을 갑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군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자가 기술 자료를 들고 미국으로 망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또 시진핑 경호부대의 최고 책임자가 죽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단 3시간 만에 사라졌고, 자,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오보라든가 이런 반박 보도 기사를 내보내면서 진환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 최상층부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누가 제거하는 것인지, 죽은 사람이 시진핑 편인지 아니면 반 시진핑 편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등 중국 공산당 내부 역시
상당한 내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줄줄이 도산을 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줄도산을 하고 있지만, 자, 이에 중앙정부가 돈을 풀어서 막고 있지만 이 막는 것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퇴직연금 재원 및 군인연금 재원 고갈로 인해서 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퇴직 군인들이 관청에 나가서 항의를 하게 되자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등 중국 내부도 내전이 터지기 일촉즉발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SNS에서는 전쟁이 나도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또 모태똥 인형을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는 중학생이 나오는 등 반공산당 세력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범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겁이 나서 돈을 쓰지 않게 되자 중국 사회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증상이 나타나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 내수경제 역시 또한 급속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돈을 풀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때문에 수출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대도시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중국 현실인 것이죠.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 경제보다는 안보라는 말을 하면서 미국이 손해를 보더라도 안보를 반드시 챙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대중국 봉쇄를 위한 초강경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제재 중인 화웨이 측에게 부품을 공급한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한국 돈 약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또 정기적인 고강도의 세무 감사와 수출 지원 중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대중국 봉쇄 조치를 어기는 미국 기업들도 고강도 제재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삼성과 SK도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두고 중국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과 SK 기업은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마치 야반 도주하는 모양으로 그 내부의 중요한 설비와 기자재들을 빼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모든 반도체 공급을 막기 위해서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미국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국에게 반도체나 첨단 기술 자금 투자가 중단이 되면 중국에서는 전자산업이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는 전기 자동차, 항공기, 조선소, 이와 같은 거의 모든 산업이 2, 3년 내에 초토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괴사하게 되면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역시 괴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빠져버린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중국은 위성 발사조차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발사해 놓은 GPS 위성이나 정찰 위성, 통신 위성들도 한 10년 안에 모두 자동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위성의 수명이 통상 3년에서 4년이므로 주기적으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위성들이 모두 추락하게 되면 중국군의 미사일 또한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 차량, 함정, 잠수함, 전투기 등 이 모든 군사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전자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군수산업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군은 소달구지나 또 말을 타고 다니는 7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무기 탑재가 된 핵 잠수함과 전략 핵폭격기가 수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한미군에게도 역시 전체 비상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비상 또한 역시 비상 경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북한 지역은 무너지게 되고, 북한 지역이 무너지더라도 경제가 박살난 상태에서 중공군이 무리하게 북한 지역 내부로 진입했다가 배고픈 북한군에게 보급 식량을 모두 털려버리는 이러한 약탈전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대는 평지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전에 잘 훈련된 북한군을 당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 미군의 무기지원을 받게 될 앞으로의 북한군이 게릴라가 되어서 중국군을 공격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1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만주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진핑이 군대를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배고픈 북한 군대와 시진핑에게 등을 돌린 중공군의 반란 세력이 합세하여 베이징을 공격하러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무너지면서 그들과 연결된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의 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조만간에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공안기관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생화학 테러와 같은 후방 교란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모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천 봉쇄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한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